와, 아주 그냥 제가 제일 자주 오는 냉면집인데 아주 그냥 푸짐해요. 여기가 평양냉면집 중에 제일 푸짐합니다. 지금 코나를 타고 동네 탐험 중입니다. 주말이나 이럴 때 이런 동네 와서 구경하면 재밌어요. 트위지로 다니면은 한 2시간이면 배터리도 다 달고 많이 춥죠?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에 비해서 코나는 정말 편하고 좋아요. 네, 이런 길을 테슬라 타고 오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다른 차는 사실 뭐 기름값도 들고 하니까 굳이 나오진 않겠죠? 이것은 코나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하고 싶은 산책입니다. 신축인지 리모델링 같은데 이렇게 이쁘게 지었네요. 엄청난 언덕인데 당장 달려 나올 것 같은 BMW입니다. 저는 집이 언덕 위에 있더라도 이런 곳은 좀 좋아해요. 연희동도 그렇고 바로 공원이 옆에 있잖아요. 이런 곳은 뭐 벌레는 좀 끼겠지만 여름에는 평상시에는 산책하기 되게 좋고, 은평 둘레길이고요. 여기가 산세마을이라는 곳인데 여기 사실 되게 살기는 안 좋아요. 확실히 개발을 해야지 좀 괜찮은 곳인데 은근히 여기도 신축이 좀 있고, 이런 곳은 좋은 게 여름에도 시원하고요. 그리고 공기도 좀 비교적 맑은 편이고, 좀 그냥 답답하면 뒤에 트레킹 코스이자 캠핑 코스가 돼서 저기에다가 그냥 뭐 텐트라도 쳐놓고 쉬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엄청난 산동네죠. 그 위에다가 과감하게 집을 짓고 투자를 해서 저렇게 신축의 건물을 만들었네요. 이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뭐 올라오는데 차 없으면 좀 힘들다? 이런 거가 있겠지만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차가 없을 리도 없고, 전동 킥보드, 나인봇이랑 뭐 전기차 다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곳에 오히려 집을 잘 짓고 살면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여유있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욕심나서 이런 데를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하네요.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구기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기동도 되게 고급 단지가 조성이 옛날부터 되고 있었지만 거기 공기가 엄청 맑아요. 그리고 연희동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굉장히 고급 주택들은 다 산 위에 있어요. 그런데 숨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성처럼. 뭐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 맥락인데, 달동네, 산동네 뭐 그런 개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시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여기가 귀엽네요. 항아리에 병아리, 호박, 귀여운 동네입니다. 명패도 되게 귀엽게 돼 있네요. 예, 여기도 오리 새끼, 오리 꼬맹이로 추정되는 애가 책을 읽고 있어요. 저기도 가볼까요? 저기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긴 농사를 짓고 있네요. 저기서는 지금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닭, 병아리가 저기 있고요. 그림이 참 귀엽네요.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 하나 진행을 할게요. 산테타와 전기차와 함께하는 동네 산책, 부동산 탐험. 아까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네, 저기 위에 있는 집이 좀 킹왕짱이고, 여기도 이렇게 이쁘게 집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나름 저기에 철골로 포인트도 다 주고, 설계도 좀 이쁘게 했네요. 은평구 산동네 탐험. 여기 길을 올라가면 내려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타이어 자국이 엄청 많죠? 얘가 지금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지금부터 코나의 등판 성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EV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예, 내려갑니다. 어우, 탔네 나. 예, 지금 저 뒤에 공기청정기도 지금 재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곳입니다. 예, 아우 냄새나. 그래도 차가 주차가 다 돼 있고 고양이가 있고, 그리고 전 엄청나게 냄새나네요. 일반 기름차들은 내연기관차는 문제 없을 거예요. 전기차라서 앞이 가벼워가지고 그런 겁니다. 저 이런 거 즐겨요. 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언덕배기 공간입니다. 진짜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라면 아파트 살래? 아니면 아까처럼 이런데 몇 필지 딱 합쳐가지고 진짜 1000만원 언더로 살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땐 완전 최악이거든요. 진짜 입지가 최악입니다. 그런 데를 사가지고 최대한 건물을 넓게 지어가지고 산의 기운을 뿜뿜 받아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지. 강남에서 30평 살 돈으로 뭐 이런 데서 300평짜리 생활을 한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왜 이런 데 살지? 이러지만 딱 올라오고 나면 우와 대박인데? 막 이 정도. 예, 방금도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런 곳을 탐험하는 건 전기차가 아니거나 소형차가 아니거나, 그리고 테슬라 같은 차량으로는 이런 데 안 가죠. 못 가고. 네, 이건 코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나름 욕심나는데요. 길도 넓고 주차할 공간도 많고 산불 예방초소 지킴이 있고 공원도 잘 조성이 돼 있고요. 여기 공영 주차장도 잘 돼 있어요. 대로변까지 접근성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가 입지가 서울 둘레길이 또 합류점이 저기 있네요. 뭐 이런 거 한 3개 사가지고 크게 하나 지으면은 되게 웰빙 라이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좋겠다. 다 팔아버리고 이런 데로 올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한강 보이는 게 무조건 절경이다, 뭐 거기가 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 저기 여름에 조금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새가 지저귀는 자연을 맞이하며 사계절을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한강 맨날 보는데 나는 잘만 하면 현실적인 가격에 뭐 빌라 살 돈으로 이런데 단독을 살 수 있다. 그거는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저런 단층 주택들은 더더욱이 쌀 텐데, 제가 저기 위에 보니까 단층 주택이 좀 있었어요. 이런 곳, 이런 단층이라든지 반지하에 있는 게 이런 거 대지 봐도 30평이 안 될 것 같아요, 채? 여기도 단층 주택이죠. 저기도 단층 주택이고, 이런 데는 안 비싸요. 이런 곳에 오히려 반전으로 집이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럭셔리하고 좀 넓으면은 굉장히 할 게 많아지는데, 단층으로 좁고 그러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달동네죠. 만약 한다면 이런데 한 3필지 3집 정도를 사가지고 한 번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는 곳이 굉장히 많죠. 저기 성북동도 그렇고, 저도 틈틈이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맨날 사진만 찍었고, 생각보다 저 구글 드라이브 포토에 그런 집에 대해서 많아요. 제가 사실 차보다 집을 더 좋아해서, 그리고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취미가 산책이었어요. 그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산책하고, 그래서 전기자전거도 산 거고, 언덕을 힘들어서 올라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말이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름의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주거지로서. 아무튼 그러면은 다른 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래까지 내려가는 길을 볼게요. 큰 차들도 많이 들어온 거 보면은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닌 것 같고, 예, 여기 또 굉장히 이쁘게 돼 있네요. 도보로 걸어 올라오기에는 좀 힘든 정도고요. 힘드네요. 여기서 어떻게 가라는 얘기지? 예, 내려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초등학교가 있어서 저기 좀 큰 길이, 잘못 왔구나. 저기 바로 길이 있었네요. 내려오니까 곧장 차로네요. 2차 때문에 못 봤는데 이런 데다 주차하시면 안 되죠. 근데 도보로는 힘듭니다. 뭐 회사나 사무실 하기 힘들고요. 뭐 초등학교가 있긴 하지만 이런 도로로 곧장 인접이라 딱히 상업용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숨겨진 아지트용.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예요. 제가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 돈 있으면은 딱 요 라인, 이 강변 라인에 요쪽 집을 하나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는데, 일단 길이 이렇게 단독으로 나 있고 여긴 좀 좁은데 기본적으로 좀 넓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응암동 감자국거리, 예, 그 은평구 쪽이라 아직 싸요. 근데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130%? 1.5배까지 올랐대요. 한 5년 전 기준에서. 근데 그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알아본 시세인데, 한 2천 초반? 그래서 3천 초반까지 봤어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성산동이나 뭐 연남동, 뭐 지금만큼 오를지 전혀 예상을 못했죠. 뭐 전혀 예상까지는 아닌데, 거기도 환경특수라는 게 있었죠. 다들 요즘 부동산 성공의 대표 사례라고 얘기하는 경의선 철길 인근 공원 조성으로 따른 상권 형성, 그리고 환경특수죠. 지금 조금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만 마포구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쪽 관련된 재개발 단지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리고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게 이 연남동 철길 관련된 이슈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5배 이상 지가가 올랐고, 옛날에 연남동이 뭐 2001년 뭐 이때 당시에 평당 한 400에서 한 600 하던 게 지금 이제 6천만 원을 해요. 10배가 오른 거죠, 평당. 물론 이제 주요 거리에 대한 거고, 보통은 한 3-4천 선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산동도 둘러보면서 그때 당시에 한 1000 중반대, 2000 뭐 초반대 뭐 요 사이에 지금 시세 형성이 돼 있던 게 지금 다 3000대로 다 넘어갔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아파트 하락하면서 물어봤는데 절대 내릴 생각이 없대요, 이쪽 집주인들은. 예,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옛날에 물어봤을 때 1000 중반까지 있었어요. 1000 중반에서 1800? 1000 후반까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 입지나 환경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탄천보다 더 귀여운 천이죠. 근데 이게 이제 홍제천이랑 불광천인데, 불광천은 이제 저기서 끝나요. 근데 불광천이 좋은 이유가, 홍제천은 위에 내부선로가 지나가요. 근데 불광천은 그런 게 없죠. 여름에 여기 지나가다 보면은 막 어르신들도 장기 두고 있고, 되게 좀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뭐 이 동네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홍제천이 좋다는 게 이런 이유예요. 저기 홍제천도 아래 내려가면 좋긴 한데, 그 위에 고가가 철거되지 않는 이상 환경적인 메리트가 크게 없어 보여요. 그냥 그야말로 고가도로,
그리고 위에 저 내부 순환로 덕분에 천이 확 죽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건물들도 상대적으로 칙칙해지는 게 눈에 띄고요. 응암동은 그 여름 가면 진짜 되게 환경이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잠재력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 홍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유로 천변이라서 저는 좀 매력을 느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좀 척박한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도 길도 넓고 괜찮거든요. 저렇게 길도 닦여 있고. 근데도 저 고가 때문에 카페 같은 게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상권이 형성이 안 될 테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었던 홍제가 이쪽 동네인데, 이쪽 동네가 가격이 싸고 좀 노후된 건물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재개발이 여기저기 되고 있어요. 연희지구도 재개발이 되고 있고. 근데 이 동네에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여기가. 이게 재개발이 되려면 성립 조건이 평균 연식이 건축 연도가 한 20몇 년이 더 지나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외로 이 동네가 1000만원대 부동산이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저기 아래 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 달동네 같은 느낌은 납니다. 다 도로 인접이라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되게 상대적으로 이 터널만 지나가면 이제 연희동인데 똑같은 형태로 달동네예요. 그러니까 산이죠. 산에 이제 집이 있는데 여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다 럭셔리예요. 뭐 이런 데 보면 일단 집 건물 규모부터 틀리죠. 연희동은 굉장히 부촌이에요. 제가 매일 가는 안산 자락길이 제 집 뒤편에 있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산 근처에 집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게 좀 있어요. 네, 망원동에 원래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좀 타이밍이 늦었어요. 좀 돈이 모자른 관계로 좀 지나갔더니 3배가 올랐더라고. 재밌게 생겼네요. 이런데 아예 통으로 사가지고 뒤에 산을 전세내서 쓸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곳이에요. 지금도 뭐 그렇게 노후되진 않았는데, 네, 여기는 딱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임대 목적으로도 좋겠네요. 자주 오는 곳인데요. 자주 온다기보단 가끔 와서 좀 멍 때려요. 일단 이 앞에 넉넉한, 바로 뒤에는 이제 대로고요. 이런 식으로 대로고, 여기가 제 로망입니다. 많이 와봤고요. 제가 이런 집을 짓고 싶어서 뭐 일종의 목표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올라가면은 이런 식이에요. 뭐 오늘은 뭐 사실 처음부터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정말 아까처럼 똑같이 등반하기도 힘든 그런 곳인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위에는 정말 다 저택들이 다 있다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은 가드들이 지키고 서 있어요. 정말 그 터널 하나 사이를 두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연희동 쪽에 원래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 재밌는 집이 많은 곳이에요, 이 동네는. 예, 그 재밌는 집이 어디보다도 많아요. 뭐 성북동도 많은데 그 스튜디오랑 사무실이랑 렌탈샵이랑 뭐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저기 또 시내 인접이죠. 물론 성북동도 시내 인접이긴 하지만 이제 내려가는 길에 보면 연희동에 건물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서대문 소방서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곳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연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라인까지는 이제 실수요자가 학생들도 조금 있지만 좀 고급 주택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기 연대 실수요자가 있는 곳은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보다 더 산동네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원룸촌이 많고요. 아현동까지 넘어가서 이제 이대까지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까지 넘어가면 사실상 원룸촌이에요.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만든 사람들이 많아서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뭐 그렇게 쌀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소방서 뒤편으로 괜찮다고 얘기했던 그 건물들인데 집들이 다 의리의리하죠. 예, 이런 곳에 저택에 살고 싶어요. 저도 이런 데 차고 있는 데서 참 좋아요. 저기 일본 집 같죠? 일본처럼 아예 그 내외장재 저 타일도 일본산인 것 같고. 제가 가장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인생 한방 내가 딱 뭔가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와요. 여기요. 이 집이 아니라요, 이쪽에 올 거예요. 여긴 그렇게 완전 도로 인접은 아닌데 일단 도로가 완만한 경사가 돼 있죠. 그리고 바로 저 예, 이 땅이에요. 여기에 저 건물에서 한 8층짜리 건물 짓고 그리고 살고 싶어요. 이 땅이 제일 제가 정말 갖고 싶은 땅이에요. 근데 저 에서 갖고 있네요.
땅도 엄청 넓죠. 대략 딱 못 봐도 대지 한 300~400평 정도 돼 보이고요. 이 뒤에가 바로 안산입니다. 저 안산 자락길로 올라가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개인 집이죠. 예, 잘 돼 있어요. 여기가 연희동입니다. 지금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바로 저 위에가 이제 안산이에요. 그래서 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도 조금 살기는 좀 힘든 곳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저 땅이 너무나 부러워요. 어차피 제가 못 가질 거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곳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진짜 좋아요. 여기가 1조 4선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건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뒤쪽은 저기 산이고요.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정말 좋은 산책길이 나와요. 어디도 안 부러울 정도로 뭐 한강 뭐 저리 가라고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마음에 드는 곳이에요. 또 마음에 드는 곳이야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예, 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뭐 스튜디오를 해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길이 넓다는 거. 서울에서 이렇게 길 넓은 데가 많이 없죠. 네, 여기가 참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뭐 차가 몇 대가 다니면서 지금 아주 여유가 있는 공간이에요. 연희동이 그래서 좋거든요. 사실 저 연희만로나 혹은 저 연희동 쪽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사실 딱 그런 길에 있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좀 부촌이라는, 그러니까 여유가 좀 느껴지는데, 이게 딱 그 터널을 사이를 두고 그 터널을 넘어가서 홍제동이랑 이쪽이랑 격차가 이래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저기 은평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 3블럭 차이에요. 3블럭.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어느 정도 이런 언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전기차죠. 이런 데서 그 언덕이라든지 이런 거 주거단지를 다닐 때 뭐 저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민폐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뭐 디젤 차량을 타도 좀 그래요. 그리고 돈 써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한데, 제가 지금 옛날부터도 계속 즐겨왔던 게 트위지 타고 나인보 타고 이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만큼 충분히 그 이동이 이제 전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전에 이제 달동네 정도로 여겨졌던 그런 정도의 지역도 전기차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식당들이 몇 개가 있고요. 이 길 보세요. 도로 요건이 굉장히 커요. 도로가 한 4m 되는 게 이제 2차로로 돼 있고, 옆에 인도까지 있는 데다가 이면도로에 저 주차장까지 다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또 완전히 평지죠. 제가 굉장히 또 부러워하는 곳인데, 이렇게 차고가 내부에 있고 밤이 되면 문이 닫혀요. 그리고 내부 보면 집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대지도 굉장히 넉넉하게 넓고, 우리나라 스케일이 아니에요. 경찰서도 막 그림도 다 I love 연이 저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치안이 좋은 곳이죠.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지나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연희만로고, 연희만로 쪽이나 저기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많이 유명해져 가지고 나중에 제가 덜 유명한데 좀 재밌는 곳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저 터널을 2개를 지나가면 이제 연남동으로 나와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제 홍대 상권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성산동은 저기 연희동에 공원이 확장이 되는 바람에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죠. 그래서 걸어서 연희동 철길 공원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서 뭐 약간의 반영은 됩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고른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일단 우리 쪽은 입지는 좋은데 주변 환경이 지금 많이 개선이 돼요. 근데 덕분에 그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성산동인데, 아까 저런 데를 다녀도 어디 하나 공사하는 데가 없잖아요. 요즘 좀 경기가 얼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작년 제가 집을 사고 뭐 이것저것 그 세팅하는 사이에 거짓말 안 하고 거의 동네를 반을 뒤집었어요. 성산동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좀 그때 당시엔 시기적절했던 타이밍이긴 했어요. 근데 일단 요즘은 조금 한풀 꺾였더라고요. 원룸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원룸존이 됐고, 탐방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 연남이죠. 여기가 이제 그 전부터 얘기했었던 연남동 특수 경의철길로 인한 여기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저기도 가다 보면 거의 뭐 단층 주택에 거의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뭐 이 정도가 되는 곳이 막 4억 이랬거든요. 근데 더 올랐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막 감 열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감나무길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대요. 그곳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가 단층 건물들이 많았고, 보이죠? 이런 단층 주택들이 있는데 뒤에는 지금 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올렸어요. 아마 시세차에 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봤을 거예요. 괜찮은 곳이라는 거죠. 우린 바로 저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사를 해서
거의 길 건너편까지 지금 다 조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건너면은 바로 이제 우리 집 쪽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기차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한 2시간 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 400km 했는데 지금 351km 남았어요. 역시 효율은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